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이곳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결혼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요. 결혼도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더랬죠. 처음 제가 저희 신랑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마흔이 돼서 만난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고 지금 현재 있는 신랑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더랬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였기에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하고 친구로 지내보려고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저희 신랑은 한국에서 주한미국 즉 미군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군복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본토로 가야 되는 그런 대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현재 저희 남편은 본토를 거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하와이까지 이제 두 번의 발령, 세 번의 발령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저희 남편은 그냥 그 당시에 아저씨였더랬죠. 그리고 저희 신랑은 늦가기, 즉 마흔이 되어서 미군에 입대를 하였어요. 신랑 말로는 한 3년 정도만 근무하고 제대를 할 생각이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의 할머니,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와이로 이민을 오셨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훈련지는 텍사스에서 시작해서 3년을 잘 훈련받고 훈련병으로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병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령을 하와이로 내달라고 했었는데 하와이는 안 되고 한국으로 자꾸 이제 발령이 됐더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정부 쪽으로 발령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1년 근무하고 그리고 3년, 이제 2년째 되는 해는 이제 동두천으로 발령이 되었었죠. 그러고 이제 동두천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콜로라도에서 4년을 이제 복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마지막 해에 4년째 되는 해에 만나서 잠깐 재밌게 놀다가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본토로 발령받아서 갔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계속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메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남편이 미국으로 한번 여행을 그 당시 이제 콜로라도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알았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 이제 콜로라도로 이제 방문하게 되었던 거였죠. 처음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LA 공항 경유해서 콜로라도까지 가는데 대체적으로 한 18시간 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18시간이 거의 뭐 1년 8개월 정도 되는 그런 긴 시간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긴장감도 있었고요. 그 당시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 항공인지 몰라도 연착이 되어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몇 시간을 까먹고 출발한지라 LA 공항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다음 비행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촉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공항까지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콜로라도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정말 거대하다는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저도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콜로라도 공항을 갔더니 인천공항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세 발에 피었던 것 같았어요. 콜로라도 공항에서 내려서 여객기에 내려서 다음 곳을 이제 가야 되는데, 신랑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이건 웬걸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이라고 하죠. A 구선, B 노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지하철을 타고 다음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 영어 아예 젬병이었거든요.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곳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서 남편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콜로라도를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제가 바라보았던 콜로라도 그 풍경 자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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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거는요. 밤에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콜로라도는 이제 여름에 덥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잔디에다가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을 주잖아요.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공원마다 아니면은 도로에 있는 그 잔디마다 그렇게 스프링클러에다가 물을 틀어서 저녁에 이 잔디들이 이제 죽지 않게끔 물을 흠뻑 뿌려주더라고요. 이 광경은 그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보고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경을 보지 못하고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끝내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왔었죠. 그래서 콜로라도 있을 때 저희 지금 현재 남편이 그런 순수하고 조금 어리숙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이렇게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시작하는 이제 그런 약혼 비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콜로라도로 넘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 올 때도 다 한국 걸 정리하지 않고 한국 걸 놓고 왔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이 사람을 믿고 여기를 왔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도 그랬었죠. 결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정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저희 신랑은 초혼인지라 그런 것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간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혼 아닌 신혼 생활을 했어요. 뭐 결혼식도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거기서 이제 약혼 비자로 가서 진행하고, 그리고 몇 개월 안에까지 그거를 결혼을 또 신청해서 법원인가 코트에서 그거를 사인을 받고 결혼 증서를 가지고 또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됐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시 이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